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바클라란 데이인데 오늘은 하늘이 많이 흐립니다.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에서 필리핀 2주 생활 디렉토리 내에서 필리핀 생활과 한국 전원생활의 비교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00를 갖고 필리핀에서 여자와 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충 설명을 겸해서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전원생활을 좀 즐기시려고 하시거나 한국서 귀농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참작을 하시면 됩니다. 참작을. 그래서 먼저 필리핀에서 제가 먼저 $500를 갖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500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조건이 있죠. 우선 $500를 쓰신다고 해서 딱 $500만 갖고 와서 사시려면은 이 심장이 좀 뛰겠죠. 왜냐면 달러라는 건 환율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떨 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를 갖고 산다는 것도 예를 들면은 1000불이나 800불 정도 자기가 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500를 쓰겠다 한 달에. 그러신 분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300, $500는 다달이 저축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500를 갖고 사시려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인격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500만 갖고 내 여생을 대비해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그리고 또 좀 베풀면서 또 마음으로라도 좀 여유를 갖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능한 겁니다. 딱 $500 갖고 와서 어떻게든지 누굴 또 이용해 먹으려고 들고 또 여자들을 돈 안 주고 건들려고 들고 이러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500를 갖고 산다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인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 노후 생활을 하시거나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해외 생활을 하기 위한 한국인의 긍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돼서 내가 그래도 한국인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몹쓸 짓을 해서 되겠느냐. 또 내가 너희들한테 피해를 끼쳐서 되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말끝마다 후진국 사람이라고 깔보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비양심적이거나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한국 분들이 필리핀에서 정착을 못하고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고 가는 경우 필리핀뿐만 아닙니다. 해외에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평상시에 나름대로 그 윤리 도덕심을 갖고 그다음에 그런 가정교육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개중에는 비인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만 그 특별하게 뭐 아주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릴 정도로 나쁜 짓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손가락질 받을 정도 또 쫓겨가지 않을 정도로 사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생활이 피곤합니다. 우선 누가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고
아무리 후진국 사람이라도 항상 보면은 눈인사를 하고 먼저 말을 걸고 하다못해 집에 마당 집 앞을 쓸면은 쫓아와서 거들어라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지. 내가 뭐 좀 부탁하면 인상 쓰고 가다가 얼굴 마주쳐도 안면 돌리고 가고 뭐 이런 정도로 살면은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외에 사실 정도의 인격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사실 귀농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원생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객지에 가서 사는데 뭐 사사건건 거만 떨고 뭐 주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을 이렇게 해대고 뭐 이러면은 아무리 시골 사람들이라도 또 반기지 않겠죠. 그리고 시골은 텃세가 있는 것입니다. 텃세. 뭐 무지막한 텃세도 많아가지고 신문지상이나 뭐 유튜브를 뒤져서 봐도 이 귀농이나 전원 생활을 하려고 했다가 아주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전제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혼자서 필리핀에 와서 사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100에서 150 정도 받으시는 분들 정도라면은 혼자서 사시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500달러를 쓴다. 그렇지만 돈은 뭐 1000불이나 1500달러가 있다. 그러면 800달러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아놓는 겁니다. 다달이 저축을 하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또 저축한 돈에서 일부를 떼어서 이웃들하고 뭐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또 뭐 옆집 아이가 아프면은 뭐 약을 좀 사다 준다든지 또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를 좋은 데 데리고 가서 밥을 한번 사준다든지 이런 여유를 부릴 수가 있겠죠. 이런 여유를.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골프도 치시고, 왜냐하면 필리핀 골프장이 이 주말이 아닌 경우는 좀 싸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그래서 자세히 모르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하면은 회원권이 없어도 주중에는 좀 싸게 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칠 수가 있겠죠. 물론 한국서도 뭐 스크린 골프라든지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즐기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전원 생활을 한다. 사실 전원 생활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전원 생활의 어려움이 혼자서 이렇게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TV 같은 데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를 보게 되면 완전 산속에 혼자 사는 그런 거는 진짜 죽지 못해서 죽을 병이 걸려서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아니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원 생활이라고 해도 인근에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경우죠. 그래도 도시 생활과 달리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뭐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고장이 났다든지 집수리도 많이 해야 됩니다. 혼자 살면은. 그리고 전원에 살면은 그런 게 많습니다. 뭐 마당도 좀 손봐야 되고 정원도 손봐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잘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전원 생활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필리핀에 오셔도 도시에서 마카티나 뭐 이런데 시내에서 사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나와서 공기 좋은 데 사시려면은 그런 걸 자기가 해야 됩니다. 정원도 손봐야 되고 집수리도 어느 정도 손볼 줄 알아야 되고 뭐 하다못해 다마가 끊어지면 갈 줄 알아야 되고 스위치가 망가지면 고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기본은 해야겠죠. 기본 정도는.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왜 외로움이 문제냐면은 물론 필리핀에 한국 사람 무지 많습니다. 여기 뭐 시내 나가면은 뭐 각 학교들 동문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동문회를 뭐 한다고 해도 맘 놓고 만나거나 잘못했다가는 맨날 술값 뒤집어 쓰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해외에서 사기꾼이 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살로 나왔다가 다 털리고 거지 되면은 사기꾼 되는 겁니다. 당장 내가 잘 데 없고 먹을 게 없는데 뭐 동창 아니라 동창 하랩이라도 속이고 우선 돈을 쓰려고 하겠죠. 제일 쉬운 게 빌려달라니까. 그리고 안 주는 거. 그러니까 하루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막 10번 넘어가면서 그러면 동창 아니라 동창 하랩이 다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생활은 가급적 안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겪어보고 나서 이제 안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에 있는 자기 친한 친구들을 초대를 하죠. 예를 들면은 한국서 오는 친구들이 다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그리고 필리핀은 그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멀지가 않습니다. 가까웠고, 그리고 그 항공권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2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항공료가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도 얼마든지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국서 친구들을 초대하는 게 좋습니다. 초대를 하면은 비행값은 자기가 들고 오겠죠. 그럼 싼 거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서 오는 친구들이 뭐 먹을 것도 싸오고, 예를 들면은 뭐 필요한 것 좀 가져오고, 또 여기서 또 무료로 지내면서 같이 놀러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한국서 오는 분들은 해외여행을 싸게 하니까 좋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믿을 수 있는 친구를 같이 지내기 때문에 좋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가령 집이 하나 있고 차가 한 대 있으면은 놀러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도 예를 들면은 바가 싸니까 한국 같으면은 뭐 몇십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여행을 둘이서 뭐 몇만 원만 가져도 얼마든지 밤새도록 놀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그 집에 와서 자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시내는 음주 단속을 하지만 변두리나 외곽에서는 음주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정도로 마시면은 또 자기가 뭐 차 끌고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한국서 초대를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분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여유롭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 가면 또 다음 친구, 또 같이 오면 다음 친구.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명씩만 와도 아주 시간 외롭지 않게 보냅니다. 그리고 한 친구 갔다가 다음 친구 오는 거 사이에 또 자기 혼자 쉬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 오는 거 준비도 하고, 이러면은 남은 인생이 계속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은 뭐 낚시를 좋아한다 친구가, 그럼 바닷가 데리고 가가지고 낚시하고 고기 잡아서 회를 쳐서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거의 거저죠, 거저. 그런 생활 자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원 생활을 한국서 하는 것보단 필리핀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서도 전원 생활을 따박따박 잘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뭐 전원주택 잘못 하다가는 다 사기당해서 또 큰 피해를 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필리핀도 자기가 와서 뭐 집 짓고 그렇게 되면 큰 피해를 보겠죠. 그러나 여기는 서브디비전이라는 빌리지 좋은데, 뭐 골프장 인근 뭐 이런 데서 안전한 데서 이 필리핀의 좋은 회사들이 지어놓은 그런 집을 임대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사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가 싫으면은 또 뭐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것하고 필리핀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을까 하면은 자신이 영어 어느 정도 영어만 하시면은 그러니까 뭐 유창하게 뭐 달달달 안 해도 됩니다. 그 의사소통 정도만 할 수 있어도 필리핀에 와서 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퇴 자금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당연히 그 뭐 여유 자금이 약간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사는 분들이 연금을 한 100에서 150 정도 받는다면은 진짜 편하고 호강하면서 사는 거죠. 무리만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같이 온다 하면 더 좋죠. 뭐 부부가 은퇴해서 한 200만 원 이상만 있으면은 정말 뭐 그 편하게 할 거 다 하고 구경 다닐 거 다 하고 친구들 불러서 대접하면서 또 심심치 않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잘 이제 인터넷에다 글을 안 올리고 그런 분들은 올릴 이유가 없죠. 자신들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인데 뭐하러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충분히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또 뭐 서너 달에 한 번씩 한국을 간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도 친구 갈 때 따라갔다가 뭐 일주일 있다 온다든지 이래 되면은 외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외로울 게. 그리고 여기 오셔서 같이 즐겁게 지냈던 친구분들도 그 돈을 가지고 한국서 사실 놀러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친구네 집에 가니까 항공료 한 20만 원 내외를 좀 준비하시고 친구네 집에 있으니까 뭐 숙박비가 들어갈 거 없고 먹는 것도 뭐 특별히 돈 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비가 있으면 한 50만 원만 들고 오면은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는 지내시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50만 원 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놀러 다니면서 낚시 다니고 밤에 또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럴 때가 한국에서 어디 있습니까? 50만 원 가지고. 응?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은 이제 단골이 되는 거죠, 단골. 그래서 자기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쫙 스케줄이 쫙 짜지는 거죠. 언제 누가 오고, 언제 누가 오고, 언제 누가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고독감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고독감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오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이제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안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활 자체는 한국에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저렴하고 그리고 편의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일단 집과 차가 있으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정착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전원 생활을 하시는 것도 또 귀농을 하시는 것도 예를 들면은 내가 어려서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렇다고 하면은 뭐 고향에 가면 사촌도 있고 친동생도 있고 뭐 이렇다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그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답니다. 한국도 귀농하는 사람들도 빈손으로 오면은 대접을 안 한답니다. 세상에 지금 그렇게 변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농을 하거나 전원생활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작은 돈을 갖고 가서는 환영을 별로 안 하는 거죠. 너 먹을 거 갖고 왔으면 너는 먹고 살아. 이런 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즐거운 마음도 없고 오히려 불편해서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이제 그 생년부지로 그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귀농을 한번 도와준다. 전원 생활을 도와준다 했다가 그냥 할랑 다 털려가지고 신세 망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생활 한다고 해서 준비 없이 상식 없이 그리고 철저하지 않은 준비를 해서 가서 다 털리고 오는 경우는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은퇴 생활 하시는 거나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이나 그 안전성은 똑같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처음에 정착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정착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거를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사람들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컨설팅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젠가 그제 또 어떤 분들이 그 상담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 결혼 서류 상담입니다. 결혼 서류 상담. 그런데 이제 미망인과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대상하는 여러 번 뻔질나게 다니는 겁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서 서류 대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쭉 들어보니까 한 가지가 빠진 겁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드렸더니 이제 고맙다고. 그리고서 이제 혼자서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저한테 무슨 서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벌써 그분도 여기 사신다고 그럽니다. 여기 사신다고. 여러 번을 대사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창구 직원한테. 당연히 알려줄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말귀를. 같은 한국말이라도. 그러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한 가지가 빠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알려드렸더니 또 혼자 하겠다고 이제 연락을 끊으셨더라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미 100만 원 이상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온갖 신경을 다 썼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또 여자하고 틀림없이 싸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100만 원을 아끼려고 하면서 수백만 원을 날렸듯이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이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이상하게 지금 가가지고 비용 이런 비슷하게 지금 갔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좋은 데를 수십 번을 다니면서 찾아보십시오. 집 마음에 드는 데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집을 얻거나 임대를 하거나 사거나 또 차를 얻거나 사거나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차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한국 사람 여기 오면 몇천만 원짜리 2천만 원 이상짜리 삽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다고 판다고 해서 그게 제값을 받을 것이며 또 어차피 새 차가 아니고 보증이 끝난 차들이기 때문에 고장이 우려가 많고 고장 나면 벌써 몇백만 원 날라갑니다. 그런 분들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장 난 거 어차피 고장 나는 건 마찬가지니까 쉽게 고칠 수 있는 차들 이런 거를 싸게 사는 게 벌써 몇백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데 가서 사는 것만 해도 또 몇백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머리 구조가 죽으면 죽었지 돈 내고는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이주뿐이 아니라 이 결혼 서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이제 어느 정도 마인드가 좀 바뀌신 분들은 컨설팅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만 제가 또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속이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가 지금 못 믿어서 그러는 겁니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딱딱 맞춰가지고 잘만 하시면은 어느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또 그런 거 의뢰하면서 이게 이제 의도를 갖고 의뢰하시는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는 딱 엮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아가 서로가 이제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의뢰를 받는 분들도 한 번 깔고 들어가고 의뢰하는 분들도 깔고 들어가고 이런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 이런 거는 지금 해외 생활 이런 부분하고 딱 연결이 있다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서로 오시는 분과 계신 분들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가 유도리를 갖고 잘 처리하신다면은 해외에서 하는
이런 은퇴 생활이 국내에서 하는 은퇴 생활보다 더 저렴하고 재밌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서 먼 나라가 아닌 경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웬만한 병원 요금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근데 이제 큰 병 걸렸다면 바로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데가 좋죠. 그래서 필리핀 정도가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 즐겁고 행복하게 신나게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해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은퇴 생활과 한국에서 하는 전원 생활이나 귀농 생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을 주시면 제가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후속으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